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0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1004일차고요. 오늘은 의식 지도 해설 15페이지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의식 지도에 대한 이로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렇게 쭉 있고요. 거기 세 번째 줄 밑에 끝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볼게요.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데이비드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열의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비드가 의식 지도를 만든 이유입니다. 데이비드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연민을 갖도록 영감을 주는 도구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연민을 갖도록, 영감을 갖도록 만든 도구가 의식 지도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고 이 의식 지도를 생각하면서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네. 의식 지도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헤로인, 알코올, 다른 절망적인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가 벗어났습니다. 중독에 있는 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회피하려고. 또 어떤 이들은 다양한 질환과 감정적 어려움에서 치유됐습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의식 지도는 그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의식 지도는 우리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그 중독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중독, 알코올,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삶에서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쵸? 그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늘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중독인데 잘 보면 중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근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음, 이제 굉장히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해야 벗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 각성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와인을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갔더라? 와이너리 뭐 이러면서 와인을 주는 농장? 그러면서 이제 그 스테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줄 서서 맛을 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 이제 한 잔씩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갔는데 먹어보라고 이제 나는 술을 끄는 사람이다. 권하지 마라. 권하지 말라고. 자꾸 권해요. 혼자 먹기 심심한가 봐요. 술이라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같이 먹어야 맛이 있는가? 자꾸 이제 와인인데도 끄는 사람이라고 이제 제가 이랬더니 이제 안 권하더라고요. 자꾸 권하다가. 커피에다가 와인을 어떻게 이렇게 조제를 해서 커피 향이 나는 와인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어떤 중독, 이제 알코올 중독은 벗어났는데 음식에 대한 그 또 중독이 있죠. 그 음식에 대한 중독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음식에 대한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뭐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렇게 살 것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각성하면서 이제 어떤 중독에 내가 있지? 이제 어떤 중독에 있지라는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건지를 자꾸 찾아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 쇼핑 중독도 있었는데 그거는 끊었는데 쇼핑 중독도 끊었는데 각성 안 하면 막 그쪽으로 그게 이렇게 각성 안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밍이 돼서 막 있죠. 자동 프로그래밍으로 막 넘어가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핑 중독 이런 것도 다 이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그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질환과 감정적인 어려움에서도 치유됐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질환, 여러 가지 질환입니다. 어제 어디 미팅하러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신대요. 근데 가기 싫었나 봐요.
야, 몸살이 살살살살 오기 시작을 하더니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몸살이 막 샥 오는 거예요. 또 남편이 어제 그저께 오면서부터 장염이 걸렸나 봐요. 설사를 어제 하루 종일 8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이제 중간 틈새에 가가지고 이제 병원 가자고 그랬더니 약 사와라 막 하는데 그냥 병원 가자고 병원 데려갔는데 닌겔 맞으라고 하는데 또 제가 닌겔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닌겔만 뭐 맞고 싶은. 근데 그래도 닌겔 맞기 직전에 몸이 엄청 막 그냥 몸살 기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닌겔 맞는데 옆에서 같이 닌겔을 같이 맞았어요. 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멀쩡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질환도 제가 알겠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막 불러오는 거? 뭐 이런 질환을,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상태, 그 순수한 상태에서 뭔가 막 작동이 되는 거는 얘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몸 아픈 것도 그렇고, 내가 이게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사인이 오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애가 아프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오지만,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아니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케이, 예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요번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턱을 너 장모님 닮아간다. 여기 턱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장모님 닮아간다. 그래서 알아 그랬거든. 안다고 하면서 하면서 알긴 알아 하면서 알아 하면서 하면서 엄마 닮아가지. 왜 좋아서 아니 안 좋은데 좋아하면서 닮아가 그냥 무의식에서 닮아가잖아. 각성해야 벗어나는데 그 무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이게 그냥 끊임없이 각성해야 돼요.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미 입력된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각성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 무의식을 바라보고 왜 그런 건지를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무의식에 부정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세팅해 놓은 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과 감정적인 어려움들도 계속 있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모직하면서 너무 좋아해도 기분 나쁘고 너무 이뻐도 기분 나쁘고 뭔가 막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묶여 있는 게 있죠. 공부를 해도 14년을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13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은 여기에 딱 한 분, 한 달 먼저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 저보다 오래된 분은 딱 한 달 먼저 들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그래서 그분 빼고는 다 저보다 기간으로 얘기를 하면 저보다 늦잖아요. 근데 제가 늦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빠르다라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껴요. 저보다 더 빨라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무의식에 자꾸 이게 각성하고 또 느끼고 이 느끼기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푹 감정적으로 빠져버리고 감정적으로 탁 빠져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정에만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시간 없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긴 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에서도 이 의식 지도를 보고 치유가 돼. 어떤 분이 지금도 뭐라고 막 이러고 이제 저도 어제 가기 싫었지만 그분도 어제 이제 이게 그 느낌이 그냥 저의 저항이겠죠. 그 저항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이분이 의식 지도를 보여줬을 때 너무 좋아했지만 지금 의식 지도를 보고 자기 상태를 본다면 그렇죠. 그 보게끔 또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내일은 꼭 가야 되겠다. 제가 각성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내일을 꼭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또 이제 아침에 이제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도 어려움에도 이 의식 지도 하나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지? 어느 길에 있지? 어디서 헤매고 있지? 이걸 각성을 한다는 각성해야지 보이잖아요. 각성하지 않으면 암만 의식 지도가 있어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성하면서 이제 어려움에서도 감정적인 거 치유됐고.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삶을 사는데 문제가 있죠. 원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삶의 문제가 있고 의식 지도는 그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의식 지도다라는 거예요. 용기, 네, 용기입니다. 네, 용기. 이런 주제를 이 책으로 처음 접한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지도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도구라서 천재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200 이상보다 200 이하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아요? 왜? 경험을 많이 해서. 200 이하에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안 좋다, 공부는 못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의식지도 설명을 하실 때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되니까 제가 외우는 것도 잘 못한다가 있거든요. 의식지도에 의식의 척도, 수치, 그죠? 의식의 수치, 수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내가 경험한 층이 20, 30, 50, 75, 100, 이제 125, 150, 175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여기 경험 속에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굉장히 와닿죠. 이게 굉장히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에 여러분이 삶에서 전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의식 지도를 들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짝방에서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매일 올려드리는데 각성하고 계속 내가 의식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 감정적인 게 어디 있지? 어딨지? 하고 이제 이렇게 참 찾아보시면 헷갈려요. 처음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자꾸 찾다 보면, 아, 여기에 있구나. 계속 두려움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조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두려움. 욕망하는 게 있으니까 두려워서 욕망하고,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즉 세상이 어떤 이치로 운영되는지,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잠재성을 어떻게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의식 지도는 여러분 삶의 문제 일부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가장 높은 소명을 상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를 가졌든 혹은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의식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모든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지? 공교롭게도 그 친구는 유대교였습니다. 의식 지도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세상을 넓은 전망에서 보게 해줍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전쟁을 겪으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의식 지도에서 용기라는 임계선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들어간다. 아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 그 전망대 있잖아요. 그 오클랜드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랜드마크라고 이제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랜드마크라고 이제 갔는데 왜 보면 있잖아요. 높은 우리 롯데 타워에도 가면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타워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그 유리로 해서 밑이 다 보이는 곳에 뽕 뚫어 놓잖아요. 근데 튼튼해가지고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여기 몸이 있잖아요. 막 여기 막 이 사타구니 이쪽하고 여기 막 찌릿하니 막 있잖아요. 근데 아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어제 그 인스타를 올렸어요. 아기가 그 전망대에 있는 어제는 이제 엄마 나는 오클랜드에 있어. 걘 과거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 딸이 과거에 살면서 엄마 나는 오클랜드에 있어 아직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 전망대에 있었던 어떤 곡이 있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애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를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전 그걸 못 봤는데 저희는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행사가 있어서 빨리 오고 그랬는데 막 그거 이렇게 인스타 그림이잖아요. 사진? 아니 이 휴대폰이 매끄러운 평면이잖아요. 매끄러운 이 평면인데 그 평면에 있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움직이면서 그 밑에 있는 완전히 예, 바닥에 높은 그냥 완전 그 전망대 올라갔으니까 높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또 좀 괜찮은 거예요. 그 왜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보는 건 좀 괜찮은데 바로 밑에서 보는 건 그냥 여기가 막 지릿지릿하니 그냥 인스타에 있는 여기 있는 걸 보는데도 그 휴대폰의 매끄러운 이 매연을 보는데도 막 그거를 그냥 막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해 막 짜릿짜릿하니 막 그냥 막 어제 차에서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도 그냥 여기가 짜릿짜릿 하는데 왜 이러지 않았어 이게 매끄러운데 말이야 하면서 네, 매끄러운 거예요. 이 매끄럽게 그렇잖아요. 이게 매끄러운 거예요. 휴대폰 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근데도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환상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이고 저것도 환상이고 다 환상이라는데 어차피 좋은 환상, 그잖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환상 속에서 살기보다는 긍정적인 좋은 환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깨달아야 하지만.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환상 속에서 살고, 그냥 이 오클랜드 그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그냥 있었던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터벅터벅터벅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봐도 막 짜리짜리하니 막 그냥 뭐 내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닌데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진짜 환상, 망상 속에서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총알 사이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는 그 용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뭐 스카이 다이빙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절대 내가 뭐 돈 주고 왜 저걸 왜 타? 하면서 있잖아요. 전망대에서 또 그 저기 점프 딱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누가 뛰어내린 거야. 그 전망대에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 그림을 보고 내가 환상 속에서 막 지금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 짜리짜리하니 막 감정적인 느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막 느끼는데 그 용기를 내는 거. 엄청난 거. 의식지도에서 용기라는 임계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용기를 넘어서야 된다.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브는 자기 중심적 에고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자기 중심적인데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기가 차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기가 차고. 네, 어제 이제 저희 남편이 아팠잖아요. 그저께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이제 혹시나 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나니까 이제 코로나 검사를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서울을 갈 거란 말이에요. 미팅 때문에 서울을 가면 끝나고 나서 또 손녀도 보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이 열이 나니까 같이 있었던 것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검사하라고 거기 있다고 내놓고 이렇게 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 왜 안 하냐고. 들어가기도 찝찝한 거 있잖아요. 들어가기도 찝찝하고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좀 안 좋으면 계속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니까 제가 찝찝하잖아요. 남한테 옮겨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하냐고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코에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했는데 막판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8번이나 설사를 하고 죽을 보내주고 이랬는데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는데 아이고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저녁에 이제 응급실을 가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응급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데리고 와서 왜 하라니까 왜 안 하냐고 그랬대요. 근데 또 응급실 갔는데도 저도 같이 이제 링겔 맞고 했는데 코로나 검사를 요새는 예전에는 당연히 해주고 했잖아요. 했거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줬는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걸 더 사가지고 와서 한 개밖에 없어서 검사해보라고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해봐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린이를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거 맞나 하면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아린을 사랑하는 거 맞나 하면서 확인해서 마음이 놓여야 될 거 아이가 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접촉을 하고 옆에 있는데 또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그 손녀딸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면서 내가 이랬더니 갑자기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빤히 쳐다보더니 코에다 막 찌르는 거예요. 코에 찌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런 거 아니가 하면서 당연한 그건 당연한 저는 제 기준에선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코에다 찌르는 것도 싫고 힘들고 막 자기가 이제 아픈 게 싫은 거야. 아니 아픈 걸 뛰어넘어서 그 손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뭔 소리 하냐 하면서 제가 이게 진짜 에고가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암만 손녀를 사랑한다 해도 자기중심적이고요. 엄마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씩 저는 이제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저희 딸이 이제 시아버지가 에고를 뛰어넘어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생겼다 싶으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구나. 저게 이제 근데 또 저는 마음 놓는 게 뭐냐면 상처가 생긴 거를 응집돼 있는 에너지를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 그걸 이렇게 풀어 이렇게 느끼게 하고 얘는 빨리 느끼기를 하고 안 좋았던 것들을 빨리 풀어 헤쳐낼 것 같고 뭔가 이게 그때그때 빨리 인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지금은 인제 경험하면서 인제 말귀는 알아듣지만 그런 미세한 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좀 편해질 거다 그랬더니 "엄마 제 말귀를 알아들어. 근데 지 맘대로 해." 하면서 말귀를 알아듣는데 지금은 누구하고 타협할 생각 엄마랑 누구랑 타협할 그냥 물이 보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첨벙거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말귀를 알아듣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는 거야. "그래 지금 하고 싶은데 다 할 때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동물원 가자마자 그냥 첨벙거려 가지고 그냥 양말이 그냥 시커매지는 물에 들어가 가지고 갔다가 막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상태에서 쪼끔 더 말귀를 더 알아들을 때는 이런 게 빨리빨리 없애질 수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인간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뭔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신념이 에고이기 때문에 자기 에고 신념대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자기중심적이고 암만 잘해 주고 선생님이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나는 돈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 가. 안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인데도 다 뭐냐면 잘해 주고 엄마가 그렇게 잘해 주고 진짜 끊임없이 어제도 얘기하시잖아요. 어 그 사장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에 대한 마음이 한시라도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뭐 싫었던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신념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에고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한테 조금만 뭔가 제 신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탁 이렇게 에고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경직돼 있어서 방어하려고 그러고 공격받을까 봐 방어하려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에고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엄마인데." 엄마 그러니까 아직 그거를 잘 인제 저는 요거를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근데 자기는 엄마인데 "엄마가 더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중에 인간들 중에서는 제일 성공했으면 뭐 했으면 하지만 엄마 성공했으면 잘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엄마이기는 해요. 그런데 엄마도 뭐예요? 자기 신념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신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념 안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내 신념에서 벗어나면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지금 자기 신념에 딱 걸려 놓으니까 너무너무 완전히 있잖아요. 막 굉장히 방어적인 어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조금 이제 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으로 가서 풀어 드려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또 제 또 신념에 딱 걸려 버리니까 이게 또 조금 에너지가 이게 서로 밀어내는 게 있구나라는 걸 또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중심적으로 잘하다가도 꼭 인제 그래서 다 '아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는 거구나.'를 그냥 이기적인 게 '쟤 너무 이기적이야. 쟤 너무 이기적인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쬐끔이든 많든 어쨌든 다 이기적인 마음이 똑같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거나 큰 거나 작은 짜증이나 큰 분노나 똑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50의 수용,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에고는 신념이고 신념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는 선생님은 당신 에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실 거예요.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에고의 사랑을 떠나서 큰 사랑으로 진짜 큰 참 나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영적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항상 있더라."라고 해서 이거를 내려놓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시면 여러분들 영적인 여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초대하시면 복을 더 많이 쌓겠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부자 부모를 만났을까? 아이고 저 신랑은 잘해 주는데 돈도 잘 벌어다 주네 그냥." 그러면서 왜 막 그런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영적인 보시 초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초대를 해야 되겠는데 초대가 안 되거들랑 저한테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밤늦게라도 미팅을 하든 줌 미팅을 하든 뛰어가든 미팅을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